예, 경북 도지사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미시청에 언론인분들 모시고 구미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공약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미는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할 때 그때 기본 산업 되는 것이 역시 우리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그리고 대구의 섬유산업, 경상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산업들이 밑바탕이 되었고 월남 파병 소속의 간호사분들, 광부분들, 그리고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 그리고 자본 자금 도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그럴 때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우리 수출이 그 당시에 5천만 불이었고 북한은 1억 불이었습니다. 2배가 좀 넘고요. 그때 우리 수출의 주종 수출 품목은 가발, 합판, 석판, 오징어, 이게 이제 5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로 될 정도로 1차 상품 위주의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1인당 GDP는 우리가 3만 달러고 그 당시 우리 한 배 반을 넘어섰던 북한은 1000불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구미를 대표로 하는 공단 중심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한 5, 60년 세월 속에서 뛰어넘는 자명한 그런 시장 경제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1, 2, 3, 3단을 노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젊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바꿔나가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김천까지 와 있는 KTX를 어떻게 구미로 지어갈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4공단은 뭐 그런 대로 되지만은 5공단 자체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갈 것인가 하는 게 그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가 제조업 산업 중심이지만은 구미도 같이 다른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농업 경쟁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관광도시로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가장 구미 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치수원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수원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금오산 정상을 구미 시민들께, 경상북도 도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구미 시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노후 상담 문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구미 보니까 평균 연령이 37이고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한 55% 차지하는 젊은 도시인데
이 50년 된 이 1, 2, 3단은 낙후시설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옛날 그 공업단지,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에다가 젊음의 거리로 바꿔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의 거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1, 2, 3단하고 구미에 KTX를 연결시켜서 좀 경기가 살아나고 1, 2, 3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KTX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부 예산에 상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의 개수정 소위로 있으면서 이 지역의 장석춘 의원님 그리고 백승주 의원님 함께 논의해서 정부하고 끝까지 해서 마지막에 얻은 예산이 마지막에 설명해서 확보한 예산이 김천의 KTX 열차가 구미까지 연결되는 데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통행료 티켓 끊는 역할이 될 수 있고 제 첫 시작은 됐기 때문에 제가 지사가 되어서 공약을 내걸고 꼭 이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공단 활성화 문제는 저는 경제 전체에 대한 공약 중에 하나가 기업 투자 보증 제도를 구미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내 전체에 도입을 하려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금액의 한 20% 정도 이거는 한 5년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기 전에 선지급해 드리겠다. 선보조를 해 드리겠다. 이제 그 보조하는 금액은 한 50% 정도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25%씩 나누어서 경상북도와 구미 같으면 구미시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금 쪽에서는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리고 2년간 50%를 과세하도록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이 장사될 때까지는 없고 그리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도와 시와 국가가 선보조해주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해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동에 백신 산업단지를 완성하면서 SK케미칼이 백신 산업에 뛰어들 때 그때 백신 산업에 SK가 투자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이 투자 보전 제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235억 원을 미리 보조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235억 중에 135억 원 국가가 설비 투자 뭐 이런 걸 백신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땅값 보조금, 인력 보조금 뭐 이런 것들에 해서 도와 시가 100억 가까이 선보조금을 드리고 대신에 300명 정도의 고용을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이게 성공이 돼가지고 SK 백신이 잘 돌아가고 있고 2차 투자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SK가 대구에 갈까 안동으로 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동 왔는데 지금은 뭐 2차 투자할 때까지 성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저 뵙고 보면요 투자를 하는 조건은
땅값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 사람값이 쌓여야 되고, 물류 비용이 쌓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아무리 친척이다, 뭐 학교 동창이다 이렇게 해도 투자하는 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그 5.3단에 보면은 아마 분양가가 100만 원 가까이 되어 있어서는 저래가지고는 누가 들어올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낮춰줄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또 한 20% 정도는 선보조로 지급하는 제도가 돼야 기업이 들어올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경상북 동해 전체에 적용하는 기업 투자 보증,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일자리를 늘리면서 약속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공단에는 그렇게 들어오면 주로 어떤 품목들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대기업이 와서 모아서 이제 장사 안 되고 하면 쑥 빠져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들을 와서 이제 자생력이 확보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모바일 산업 클러스터, 정밀 의료,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23개 우리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육성해야 될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 위주로 해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시의 농정 쪽에서 붙어서 기술 지원도 하고 뭐 수출 박스 어떻게 좀 그 국제 비교해서 좀 촌스럽다 하면은 눈에 확 띄게 좀 만들고 선과 과정도 시설을 좀 바꾸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농업 쪽에 도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의성의 마늘, 성주에 참외 하듯이 이것도 구미도 대표 농업을 선정해서 거기는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에 국제 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서부권의 최고의 명품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좋고 공장에 들어와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생을 설계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현재 43만인 구미가 50만이 넘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원 문제는 이거는 철저하게 구미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구의 어떤 문제와 경상북도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43만 구미 시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강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 방향은 구미 시민이 정하고, 또 양보를 하더라도 구미 시민이 양보를 하고, 그 양보를 해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 전체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미 시민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오산 정상이 미군 뭐 철탑도 있고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산 천생상 이런 생태를 복원하는데, 특히 금오산 정상을 아마 구미 시민이나 경상북도민들이 밟아보지 못했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 정상의 모습에 대해서는 구미 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정상에 있는 그 철탑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서 시민들에게 정상을 돌려드리는,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노력을 하고, 도지사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혹시 구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제가 공약으로 담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시거나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저널의 발행인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모공단 규모가 283만 평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비를 포함해서 약 1조 3천억이 들어갔는데 공사는 지금 95% 선에서 정상적으로 잘 지금 진행되다가 그 홍일학 의원이 작년에 경북 도청에서 취승관계 간담회 하다가 그게 뜻대로 잘 안 풀려가지고 그 불똥이 산자부에 압력을 넣어서 오공단을 지금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분양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 경북 특히 500만 먹거리의 산실인데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분양이 순조롭게 되다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그거를 그에 대해서 좀 안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분양가가 8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일반공단 7곡하고 김천은 50만 미만대인데 비슷한 대구 국가공단이 지금 1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미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국가에서 토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논밭이 5만원, 3만원, 2만원짜리를 86만원이 된 거는 토지 보상가 53만원대를 지불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오공단 분양을 앞두고 그 도로, 수도, 기반 시설에 들어가면은 원가가 지금 86만 원 그저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구해야 돼. 먼저 대구 안동 도청에서 기자회견 하실 적에 김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도지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다면 앞으로 도지사 되면은 이 문제를 아까 어떻게 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오산단의 입주 업종이 7개였는데 16개로 돼가지고 수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대구로 불려도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사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또 구미 시민들의 의견과 대구 쪽의 의견들을 앉아서 문제를 계속해서 이끌고 풀고 하고 또 오해층도 나서고 해서 중재가 돼야 이게 풀린다 이런 문제인데, 홍일학 의원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한테 했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나눠놓은 거고 대화는 언제든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당 86만 7천 원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투자 보존제입니다. 투자 보존제, 투자액의 20% 정도를 선 보조금으로 해주면은 상당한 값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사업 주체 쪽에서 저도 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은 들어간 비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도 당연 돈이 남는 게 아니다.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양 가격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미 5공단의 분양 촉진 대책이 아니고 구미 전체의 경제 문제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볼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공단에서 없는 그런 공업용수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 고순도 공업용수, 고순도. 고순도 예. 아주 정화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첨단 업종에는 꼭 필요한 물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 안 된다면은 기업체에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수가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구미시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그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 새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단순히 뭐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해보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자제품도 물을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는 기술도 있고 예. 아주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도 투자를 땡겨올 수 있는 중요한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예산을 한번 산업부에 정식으로 해서 기재부 요청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한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이건 꼭 추진이 돼야 된다. 자, 홍일학 의원한테도 그거 봐라. 그거 하지만 이 업종에서 전혀 그 오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두고 이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가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문에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참 우리가 대구 경북의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했는데 이번에 취소 문제가요. 이 양반이 지금 불을 질러놨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물주인은 구미 시민인데 구미 시민들을 먼저 찾아와서 취소 문제가 뭐가 문제며 오공단이 뭐가 문제냐라고 시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주민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소리를 수렴해가지고 대구 내려가서 취소 문제를 풀려고 해결해야 되는데 대구부터 먼저 가가지고 물주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현수막을요 시민단체라면 시민들이 여러 수백 개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어도 물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서를 일단은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정서를 이웃 사촌인데 지금 대구에서 구미에 출근하는 사람이 비공실 직거에 하면은 중소기업의 가치가 한 3만에서 5만 명 됩니다. 그리고 큰 집 작은 집이에요. 싸울 일이 한 형제 도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빴는데 지금요 물 때문에 특히 홍준표 당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서 한 말씀 해보실랍니까? 또 그런데 여기까지 물 때문에 전쟁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장소를 일부러 뭐 대구에서 정해가지고 대구에 유리하도록 했다기보다는 대구 경북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전체로 보면 큰 문제는 공항 이전 문제, 대구에 있는 공항을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문제와 또 구미의 물을 경상북도의 물을 대구로 가져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잘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 이 후보자들이 너무 표 얻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또 경상북도와 대구시 TK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고 아마 홍준표 대표께서 이걸 뭐 직접 나서가지고 하실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면은 여기에 어차피 구미시장이 있을 거고 대구시장이 있을 거고
또 공항 문제는 또 대구시장이 있을 거고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거는 의성과 이 군위의 군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는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경우에도 물론 가지고 있는 게 구미 이쪽인데 이쪽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전체 차원에서 구미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오수를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 또 물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고 이거를 이제 홍일학 의원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라 이렇게 해가면서 그 대신에 구미에 대해서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게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물리력이나 강제력 동원해서 풀 문제는 아니다. 풀려진 역사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보면은 물 문제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구미하고 대구 간의 경쟁이 아니고 경북도 하고 대구 간의 경쟁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후보님이 와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이전에는 뭐 대구 출신 구미전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도지사 되신다면은 대구하고 경북 간에 경쟁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다른 타지의 국회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설득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대구의 홍 대표 발언도 예. 이게 어느 구미시의 문제라는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TK 문제로서 T와 K가 주고받는 문제 중에 하나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게 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둘 간의 합의를 하지만은 제3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해낼까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목표고 당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 정부에다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도 정책위의장 2번 했습니다만 이런 거는 어차피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북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 있고 이게 잘 풀리면은 다른 쪽에 금강 문제라든지 다른 한강 문제는 많습니다. 풀려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오늘 기자회견부터 간단하니까 좀 벽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어요. 이건 공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쉽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도 국가공간이 있거든요. 구미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이게 취재를 했어요. 대구가. 구미보다 약 한 2, 3만 평 적은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폐수가 안 나온다고 보정받아요. 우리 5분단은요. 산단에 가서 조사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무궁의 첨단 깨끗한 단지가 아니면은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데 대구는 전기 자동차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규제 없이 5만 폐수가 공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자꾸 발목을 안 풀어주지 않으면은 대구 공단, 부산, 경남 사람들이 볼 적에 그 물 먹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바보같이 구미 시민들이 조용하게 있을 적에 이거를 빨리 자기들이 자성하고 협조를 하면은 좋을 텐데 왜 그래 그 멀쩡한 오운단을 말이지 그냥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예, 하여튼 이거는 우리 황영 대표님께서 구미 치수원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제가 배워본 중에는 제일 전문가고 또 해결 방법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빨리 보여드리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선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일학 의원이 또 경북의 어디 구미 의원 2분하고 같이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당과 여야 당과 정부가 앉아서 그 속에 경상북도의 의원도 앉아있고 또 대구 의원도 앉아서 여러 사람이 대화해야 풀려야 되지 홍일학 의원 개인 그리고 백성주 의원이나 상석준 의원 둘이 앉으면 100년 하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뉴스 이양준 본부장입니다. 나는 들린다. 다른 분이 안 들린다고. 마이크 쓰시죠. 안 들려요. 귀가 어두워서.
LG나 삼성이 삼성이 베트남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쪽으로 좀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가 이거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박정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새마을 파크 공원이 지금 완공 단계에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뭐 개관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앞으로 듭니다. 그 구미시가 감당하기는 좀 버거울 정도로 이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고 기념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미시 부담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배고픈 데서 해결을 벗어나게 해준 분이고, 아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2년도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북한이 우리보다 한 배 반 잘 살았어요. 일인당 국민 소득이 120불을 우리가 80불 있을 때 구미공단, 포항제철, 섬유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은 1000불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 근대화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정치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저도 여당의 정책위장 하면서 그쪽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하고 남쪽에서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작년에 11월 한 달 동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깜짝 놀라는 사실이 2개가 있었는 게, 새마을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 나라 간에 이행되는 사업들이 18개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주는 것도 있고, 기술 전수하는 것도 있고, 우물을 파서 물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전부 다 새마을 세 글자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 한 건 아니고 전국에 이제 대한민국에 어쩌면은 근면 자조 협동 이 자체가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산업화 근대화했던 그런 그 동력으로 세계 사회에서 세계에서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몇 빼면 되느냐. 그래서 우여곡절부터 전부 다 새마을 사업을 18개를 살렸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새마을 사업 지원 예산도 줄여가지고 정부가 가져온 거를 대폭 늘려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도의 새마을 발상, 구미에서의 새마을 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구미의 사업도 아니고 청도의 사업도 아니고 경상북도만의 사업도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도시가 되면 이걸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의 어떤 그런 걸 자꾸 아니 뭐 그거는 흔적 지우기 하고 뭐 이런 거는 시도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도가 중심이 되고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팩트 그 자체 이거를 알려드리고, 또 안에서만 지워진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지워져 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우리 국내 쪽으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국제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북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네. 제가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한 가지만 하는데 오늘은 3가지를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구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인지 구미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구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보도 자료에 보니까 그 믿고 맡기는 경제도지사 김광림, 믿고 맡기는 경제도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구미 경제를 발전시킬 자원이 뭐냐? 근데 경제 기본은 투자하고 하는 게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기본적으로 고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그래도 기술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 그리고 갖춘 이후에 기본 시설들이 또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역사, 성공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자본, 돈 들어오는 게 그 문제인데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자기 돈을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땅값이 쌓여야 되고 사람값이 쌓여야 되고 물류비가 쌓여야 되는데 구미는 땅값이 좀 비싸져 있다 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투자보증제, 투자하는 금액 한 20% 정도는 선지급하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하고 믿고 맡기는 경제도지사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4후보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7분들이 오셨다가 근데 4후보님들의 살아온 여정들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건물에서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셨던 후보님이 좀 키워서 도정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과 지방행정에 오래 했으면서 장관에 이르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국정원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소통 능력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구미 경상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 32년간 경제부처에서 한 부처에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 부처입니다. 32년간 했고 국회에서 또 기획재정위원회만 다른 위원회하고 10년 하면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여정을 보면 정치하는 쪽보다는 정책하는 쪽으로 여의도 연구원 연임, 예산재정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위원장,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 각 2번 하면서 쭉 해오면서 32년간의 몸에 묻혀왔던 문제에 대한 의식, 해결의 방법의 일머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다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해오면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제의 문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후보들 간에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구미에 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후보들 중에 가장 늦게 출마를 했고 해서 좀 인지도가 상당히 높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북부 지역은 인구가 전체 경상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중서부 그리고 동남부 여기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쭉 해보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하면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해를 해주는데 이게 전파되거나 이런 데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듣고 이해를 했더라도 전문성이나
내공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역성을 넘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막판에 이럴수록 지역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 구미도 오늘 와서 구미 시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주시는 언론인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후보들 중에 이제 공부한 경력들이 좀 다양합니다. 고등학교는 농업학교 나와서 농사짓고 했고, 또 교육대학 나와서 19살부터 대구에서 교편 잡으면서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녁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야간부에 다니면서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하고 다시 경제기획원에 가서는 경제재정 예산 쪽으로 했고, 마치고는 또 대학에 가서 총장 하다가 18대 국회 때 2008년도에 이 어려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10년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런 것들을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고 그걸 풀기 위한 그 맥은 어디에 있다 하는 일머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40분간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제가 칼럼을 쓰면서 최근에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4명은 대통령감이고 어디 내놔도 참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쟁을 한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검찰에 막 고소가 되고 지금 아주 선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남진 시장이 2분을 검찰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고, 또 그 실명으로 또 오늘 김 후보님 이름도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른 사람이 이철호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선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페이스대로 제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내 건강에 맞게 또 시민들 요구에 맞게 쭉 이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제 얘기를 하고 저의 특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맞추시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 저기 마이크 있어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계속 뭐 경제나 다른 쪽으로 했는데 저는 생활정치 쪽으로 제가 구미에 일단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뉴스일번지 대표 전정일입니다.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은 돼 있지만 정작 그 정부에서 안전을 목표로 해서 재난안전과는 신설이 되어 있지만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기부라든가 전담반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참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근데 구미경찰서 같은 경우는 미투 신고가 들어와도 공소시효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뭐 전담 기구라든가 그런 거를 각 그 24개 시군에 만들 그런 생각은 이거는 제가 미리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투를 포함해서 네. 현재 여성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고 인권 보장을 위하는 과보다 조금 적은 단위의 기관인데 이거를 센터 중심으로 해서 더 키워서 이런 내용들이
그 당한 내용들이 부끄러워서 숨기기보다는 이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도 떳떳하고 그리고 남성들로부터 가해자도 더욱더 생활의 일부분으로 절대로 그렇게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가해자뿐만 아니고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전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탄위의 센터로 키우겠다 하고 발표를 나오겠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못 고맙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잠깐만. 끝낸다 하지 마시고. 굉장히 뉴스에 소용돌입니다. 네. 저는 그냥 아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 나는 이게 후보님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공략하신다 하는데 제가 지금 첫 장에서 3장도 안 넘기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첫 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KTS 구미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KTS 구미역이 신설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김천구미역이 있는데 KTS 구미역이 생겨갖고 몇 대나 정차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구미의 모든 분들이 원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것도 제가 여론으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분들의 70% 정도가 구미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투자해서 본전이라도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타당성 조사를 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제 첫 점을 찍었다 이렇게 하고 그 예산 집행하다 보면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어떤지 하는 게 될 거고 이거는 타당성 조사라는 건 대한민국의 타당성 조사 자체가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전부 다 해서 끝까지 되도록 하는 게 경상북도와 구미 시민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또한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게 이미 김천역에서 김천역이 폐쇄되지 않고 구미역이 온다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을란가? 그걸 몇 대쯤 세울 예정인가? 그런 걸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게 아까 같은 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관위에 따로 고발이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 건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오늘 정책 여러 간담회 하는데 아까 모든 분들은 모든 문제는 자기 얘기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실 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구미 오셨는데 구미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미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구미는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리골을 넘게 하고 근대화의 첫 길목을 열어줬던 것이 우리 구미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10만 정도의 구미에서 43만 정도로 커오면서 그 굉장히 발전되어 왔지만은 그 근자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근데 그 안타까운 내용이 지금 뭐냐면 경제 문제고 재정 문제고 예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후보 중에 어느 분이 어느 후보가 거기에 그래도 타율이 높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32년간의 경제 문제 공직자 기획재정부의 근무 경력 그리고 10년간의 정치 생활 하는 것들이 구미 시민들이 구미 분들이 안고 있는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덜어드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 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